영변이 가영. 오늘은 국회에 마련되어 있는 노조법 2, 3조 농성장을 찾아가는 날입니다. 저희가 함께 가서 강변님과 윤변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우선 윤변님이 좋아하시는 바카스 젤리를 사야 됩니다. 바카스 젤리가 없네요. 그렇다면 구미구미 세 가지 맛을 사겠습니다. 플러스 감자 하나 사겠습니다. 여러분, 농성장엔 먹을 걸 찾아야 됩니다. 이제 사서 진짜 가겠습니다. 가시죠. 저기입니다. 눈이 오는 날 농성장을 찾았네요. 똑똑이는. 안녕하세요. 강변님과 윤변님 계십니다. 인사해주세요. 네, 저희가 아까는 밖이었는데 이렇게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윤변님이랑 강변님이 이 노조법 2, 3조로 농성장 지킴이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공감 오늘 지킴이 날이어서 찾아와 봤는데요. 윤변님이랑 강변님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팀에서 일하는 강은희입니다. 네, 같이 일하는 윤지영입니다. 저도 이제 이태원 참사 TF 하면서 국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앞을 항상 지나가거든요. 근데 저도 윤변님이랑 강변님이 이제 노조법 2, 3조 활동하시는 걸 알아서, 이게 그 텐트구나, 그 농성장이구나, 이렇게 알아봤는데, 뭔가 들어와 본다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또 어떤 걸 하시는지, 밖에서 어떤 걸 하시는지 많이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와 봐서 많은 얘기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농성장을 사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떨 때 이렇게 농성장을 차려서 활동을 하게 되나요? 그러게, 농성장은 말 그대로 이제 싸움을 개시하는 약간 거점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말 그대로 하면 여기서 이제 농성을 벌이는 곳이죠. 근데 지금 이제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라, 노조법을 개정하라 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 앞에 이제 싸움의 거점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피켓팅도 하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는 거죠. 예, 여기가 거점입니다. 베이스 캠프와. 맞아요. 네, 맞습니다. 딱 베이스 캠프. 그러면 이 농성장을 차린 이유이기도 하신데, 노조법 2, 3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하기로는 대우조선의 하청 노동자분들께서 떨어진 임금이 복귀가 안 돼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스스로를 가두고 파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몇백억짜리 손해배상 청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 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조금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회사들이 청구하는 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고 뭐 10억 단위도 있고,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470억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파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냥 일을 안 해도 그 부분의 영업 손실까지 다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일을 안 한 거, 뭐 그날 공장을 못 돌린 거.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노동자들이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일 뿐더러, 사실 파업은 헌법상의 권리인데 내가 일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영업 손실 전부를 부담해야 된다?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그 한 명의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손해배상 청구, 특히 불법행위 청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이게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대부분 파업을 한 명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서 하더라도 100명을 상대로 400억짜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뭐 이론적으로는 한 4억씩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 명 한 명 400억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한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들이 평생을 걸쳐도 못 갚는 금액이고 결국은 누구든 400억을 다 갚아야 되는 게 부진정연대 책임이에요. 그 나눠서 갚는 게 아니라 100명이 다 갚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못 갚으면 그 부분까지 내가 다 갚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회사들은 한 명 한 명한테 찾아가서 너가 더 이상 노조를 하지 않는다면, 너가 노조를 등진다면, 더 이상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내가 취하해 줄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그렇게 되면 100명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이 20명이 되더라도 그래도 400억을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도 와해가 되고 남은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떠난 사람들도 힘들어요. 왜냐면 남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규작된 법이 노란봉투법이고, 그 노동조합법 제3조에 원래 노동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근데 이 법에 따른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법원은 좁게 해석해서 노동조합법에 뭐 어떠한 규정도 어기지 않은, 그렇게 굉장히 좁은 정당한 파업의 목적을 가지고 한 노동쟁의에 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법원은 해석하고, 그 외에 모든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끔 그 정도로 해석하고, 노동 3권이 헌법에 상에 걸리기 때문에 헌법에 의한, 그리고 노동조합법이 좁히지 않은 헌법상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도록 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좀 감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기도 하고, 파업이라고 해서 그냥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영업손실이나 그런 것들을 아예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부분들이 노조법 제3조 개정안에 들어가고, 이제 개인 노동자가 아니라 사실 노조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셨을 것 같고, 또 이게 노조는 돈이 많지 않냐, 왜냐면 이제 워낙 큰 노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노동자에게 이런 손해배상 채무가 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노조에게 묻지 않고 개인 노동자에게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는 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사실 이제 노조 활동을, 파업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결정을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거기에 결합해서 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적이고 이제 단체 활동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뭐 그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노동조합이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집단의 선택에 의해서 집단의 결정으로 집단적으로 한 행위니까 개인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게 보편적인 외국의 법 체계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그냥 개인한테도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별 고민이 없는 것 같고, 특히 회사 입장에서는 노조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그 중심에 있는 조합원 개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은 결국 그 개인이 뭐 소송도 포기하고 회사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고 그냥 다 포기하는 식으로 갈 것이고, 훨씬 위협적인 거죠. 뭐 노동조합에 하는 것보다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게 훨씬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걸 회사가 아니까 일부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 아닐까요? 노조를 와해하거나 이런 정당한 노동행위 방해하는 것도 부당행위인데, 뭔가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되게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어떤 이 뭔가 손해배상이라는 그 돈으로 노동행위를 못하도록 하면서 사실 이게 그 과거에 자신이 받아야 하는 퇴직금도 저당 잡히고 또 미래도 저당 잡힌다는 면에서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럼 노조법 2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